재테크 현장 라이브쇼는 여러분을 실시간 재테크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330번, 서울전화 2128-333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소라 리포터, 이번에 나가 계신 현장은 어딜까요? 네, 저는 아까 지자역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이제 이곳 평택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택항은요, 여러 가지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첨단 산업과 동북아 물류 중심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또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함께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굵직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산재되어 있는 바로 이곳. 오늘은요, 이곳 평택시 오성면 중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계동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개요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입니다. 한계동에 해당되는 상품이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214제곱미터, 건물은 20.88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짜리 한계동이고요. 공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개월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또 주거개발지구로 구분이 되고요. 감정평가 기관에서 준공 후의 예상 가치를 평가한 금액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내계동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개요입니다. 위치는 동일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중리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879제곱미터, 연면적은 1301.02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동일합니다. 지상 4층이고요. 이번에는 내계동입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개월이고 용도 지역 역시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지구로 들어갑니다. 또 감정평가 법인에서 준공 후의 예상 가치를 평가한 금액은 36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입지와 개발 호재는 미리 취재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중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현장은 인광지구, 송담지구,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까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평택과 세종시를 잇는 43번 국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오성 IC를 이용해 서울 또는 지방으로의 이동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도로인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지나는 지역인데요. 이 외에도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화성고속도로, 평택 시흥고속도로 등 수도권 중심의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평택은 대한민국 대규모 부동산 개발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의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오성면 다가구 주택은 주한미군기지와 고덕 국제신도시,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가 인접해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서해안 복선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는데요. 안중역이 개통될 경우 포승 평택 간 철도도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으며 역세권 개발로 인한 상승 효과도 예상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오성면 중리의 다가구 주택 현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현장은 평택시 오성면 중리 다가구 주택의 신축 현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검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떤 상품인가요? 다음 상품은 평택시 오성면 중리 다가구 한계동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건축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연수익률은 14%고요. 투자 기간은 8개월. 총 모집 금액은 4억 원 중에
1억 원. LTV는 총 대출 예정 금액의 70%입니다. 상환 예정일은 2020년 6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공사 대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고요. 연수익률은 14% 이내 14% 상품입니다. 또한 투자 기간 8개월, 8개월 동안 14%의 금리의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하신 상품의 상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드리고요. 투자하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수익금 연 14%의 수익금을 지급해 드리고요. 만기에 한꺼번에 투자하신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하는 재원은 어떤 것이냐? 상환하는 돈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준공 후에 담보대출로 원금 상환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분양 및 임대를 통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금 정도는 공사비 4억 원 중에 1억 원을 대출하는 상품이고요. 자기자본 투입률 2억 2천만 원입니다. 100%라는 가정하에 현 사업 시행주가 자기자본으로 2억 2천만 원, 30%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차주 대출 현황은 현 토지담보대출로 1억 원을 받고 계시고요.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한계동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동일 사업지의 4개 동에 대한 사업 설명입니다. 투자 상품은 마찬가지로 건축자금 대출 상품이고요. 연수익률은 14%, 투자 기간은 8개월이고요. 총 모집 금액은 16억 원 중에 4억 원, 4차의 모집 금액이 16억 원 중에 4억 원입니다. LTV는 총 대출 예정 금액의 70%이고요. 상환 예정일은 2020년 6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금 대출 상품을 2020년 6월까지 8개월에 거쳐서 연 수익률 1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상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매월 투자 수익률 14%의 수익금을 지급해 드리고요. 투자 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하는 방식은 준공 후 담보대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분양 및 임대 보증금을 통해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금 정도는 총 공사비 16억 원 중에 4억 원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자기자본 투입률 8억 8천만 원 투입하신 겁니다. 100%의 가정하에 30%인 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신 겁니다. 차주 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토지담보대출로 금융기관에서 4억 8,700만 원을 토지담보대출로 받으신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히 간략히 보면 건축물에 대한 도면입니다. 도면인데 다가구 주택이시고요. 1층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주의 있게 보실 게 4층에 다락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락방 구조를 통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또 그 밖에 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양 및 임대를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만들어 오신 구조물이라고 평가됩니다. 평택시 인구 유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물건은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 물건을 사실 수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의 인구 유입도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 통계청 기준 자료이고요. 평택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주변 도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인구 유입되는 지역은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 아산시, 천안시 순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평택시는 현재 7만 989명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전입되는 지역에서 시를 보면 안성시, 화성시, 오산시 지역으로 봤을 때 평택시가 이 지역에 있는데요. 인근 지역이 안성시 첫 번째 지역이고요. 두 번째 화성시 두 번째 지역이고요. 세 번째 오산시. 인근 지역에서 평택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평택으로 유입되냐
추측을 해보면 평택시의 대단위 산업단지 말씀드리면 평택시 안에 삼성전자 그리고 그밖에 대단위 산업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의 인구들이 평택시에 유입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택시에 유입되는 주변 지역에 인구 유입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유입 증감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평택시로 인구 유입되고 있고요. 인구 증감률을 보면 2에서 6%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도표를 가만히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인구 유입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증감률을 보이는 세대는 40대, 6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그중 증감률을 보면 40대 증감률을 가만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대의 증감률은 8% 이상의 증감을 하고 있고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세대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또 이 40대가 증감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40대 이상의 인구가 많이 증감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물건의 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수요 시장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 현황을 평택시와 경기도로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도표에 보시면 경기도에 대한 도표이고요. 밑에는 평택시에 대한 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평택시의 4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평택시만의 증감률인지 경기도 전체와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인구 증감률을 보시면 경기도 전체의 인구 유입도는 17.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택시가 인구 유입도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평택시는 17.7%, 경기도 평균보다 약 0.2% 정도가 높죠. 즉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양 및 임대 수요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세대의 40대가 평택시로 유입되는 증가도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시에 유입되는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평택시 다가구 주택 이 P2P 상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강소라 리포터, 지금 현장 담당자분과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장 관계자분들 만나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아까 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셨던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먼저 여쭤볼게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항과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평택항의 수요, 어떤 점들을 좀 누려볼 수 있을까요? 평택항의 수혜.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한 국제무역항입니다. 평택항 30분 내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들은 지리적 입점을 바탕으로 배후 수요를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이 갖고 있는 강점들, 장점들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죠. 현재 첨단 기업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 유입이 수월할 것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행 절차나 단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정보를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요.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평가, 가치 평가 어떻게 내리시나요? 네, 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보 안정 비율, 안전성, 대출자 신용 등급, 환급성, 그리고 소득 위치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네, 중리 현장 같은 경우는 총점 30점 만점 중에 23점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평택항의 첨단 산업과 그리고 동부가 물류 중심으로서의 개발은 배후 수요가 풍부한 수익형 부동산을 이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배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가 더 자세하게 또 심층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택시 오성면 중리 현장에서 강소라였습니다. 네, 평택시 오성면 다가구 주택 신축 현장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자, 이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가치 평가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예상되는 상환 시나리오 그리고 담보 가치 분석까지 좀 도와주실까요? 투자 상품은 P2P 투자 상품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 원금을 돌려받는 상환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담보가치 대출 대비 70% 이내로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만약에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준공 후 임대보증금, 분양대금을 통해서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상환 방식으로도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경매 낙찰가로 전문 자산 유동화 회사의 채권 매각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담보가출 대비 대출금 LTV 70% 이내에서 대출금을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준공 후 분양 및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원금을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장이지만 만약에 두 가지 방법으로도 원금을 회수 못했을 경우에 채권을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전문 자산 유동화 회사의 채권 매각을 통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피치는 사업 시행자의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1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원금을 안정적으로 잘 회수한 현장이고요. 그 사업주의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 프로젝트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엔 좀 더 선 경험지, 사업지에 가까운 곳에서 현장에서 원금을 회수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의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프로젝트의 채권 보조 장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채권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행권 포기각서, 두 번째로 시행권 양도를 각서를 받음으로 해서 시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책임준공 확약서를 통해서 건축물이 안정적으로 잘 책임 준공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최고액의 5억 400만 원이라는 근저당권을 확보하고 인해서 다른 권리 침해보다 투자 원금에 대해서 안정장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 사업체의 4개 동의에 대한 채권 보조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동의 채권 보조 장치는 시행권 포기각서와 책임준공 확약서로 동일하게 받고 있고요. 중요한 건 채권 최고액을 20억 700만 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투자하신 원금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확보함으로 해서 권리침해나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추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한 시공사가 어떤 사업 실적을 했는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시공사는 5년간 건설공사 실적을 1,256억 원이라는 공사 금액을 공사를 해서 완성했고요. 단연간의 공사로 주거용 시설물, 즉 다시 말해서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상업용 시설, 다양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시공을 완성한 시공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건축자금 대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금 대출은 대출을 신청했을 때 저희 당사에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들과 당 현장의 인근의 사업체의 담보가치
담보가치 평가 그리고 시장 수술을 통해서 분양성 및 또 임대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 파악을 거쳐서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현 사업체 대출의 진행에 심사 과정을 끝냈고 계약 과정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보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투자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에서 대출자에게 건축공사를 대금을 진행하는 현장이고요. 공사대금은 자금은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에게 지급합니다. 시공사에게 공사 자금을 지급하고요. 그 자금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공사용 자금으로 쓰여 있는지 공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건축공사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돼서 완성이 됐을 경우에 투자가분들에게 상한 시나리오의 방법에 젖혀서 원금 상환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담보가치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됐을 때 한 동에 대해서 예상되는 가치 금액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다가주택 한 동이 준공됐을 때 담보감정가로 평가되는 금액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토지담보대출로 1억 원을 받고 계시고요. 2순위 자사에서 4억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퍼센트로 봤을 때 선순위 금액은 16%이고요. 2순위 자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63%입니다. 여유 퍼센트는 21%이고요. 현금으로 환정돼서 계산을 해보면 1억 3천만 원이라는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이 완성됐을 때 담보가치는 6억 3천만 원이고요. 선순위 금융기관 1억 원, 자사에서 펀딩되는 금액 4억 원, 5억 원, 그래서 1억 3천만 원에 안정적으로 담보가치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이 여유 금액이 남아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담보가치 평가에 대해서 4개 동에 대해서 담보가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4개 동 준공이 됐을 때 4개 동에 대한 담보가치 분석을 보면 가치 평가로 보면 25억 2천만 원, 25억 2천만 원이 예상 감정가로 평가될 수 있고요.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4억 8,700만 원을 대출받고 계시고요. 자사에서 펀딩되는 금액은 16억 원. 퍼센트로 환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대출 나가는 금액은 19%입니다. 자사에서 펀딩되는 금액은 64%. 여유 금액은 퍼센트로 17%. 환산한 금액은 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4억 8,700만 원과 자사에서 16억 원. 그래서 담보가치로 평가했을 때 4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안정적으로 평가될 여유 자금이 더 남아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투자하셨던 금액에 대한 예상 수익금에 대한 표입니다. 수익금 예상 지급표인데요. 투자 자금이 500만 원이라 가정하에 연 수익률은 14%이고요. 투자 기간은 8개월 상품입니다. 투자일을 2019년 12월 28일 가정하에 보시면 500만 원을 투자하셨을 때 연 14%의 투자 수익률을 8개월 동안 수익률을 받으시면 46만 4,923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28일 날 500만 원을 투자하셨을 경우에 14%의 8개월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 플러스 464만 923원이라는 이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측됩니다. 도표로 해서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은 P2P 금융 투자 상품이고요. 투자하시고 2월 다음 달부터 예상되는 이자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수로 8회차에 거쳐서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고요. 매월 이자 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총 이자 수익률이 발생해서 8개월차 되면 합산 금액은 46만 4,923원이라는 투자 수익률이 투자 원금 500만 원과 합산된 금액으로
약정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금과 확정 수익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담보가치까지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법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본 물건의 이 법률 관계, 김성겸 변호사께서 자세히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위원 김성경 변호사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재테크 현장을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재테크 현장 라이브쇼. 아쉽지만 오늘 함께한 재테크 현장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서울 전화 2128-333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